가지 꼭지 중에 세 번째 얘기 시작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클라우드로 쓰는 게 안 돼. 예를 들면 어디 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한 5년 정도간 GPU 서버를 꽤 많이 샀어.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그 캠퍼스 전사실에다가 잔뜩 모아놓고 교수님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전산실이죠.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서버실이고 전산실이라고 부르는 기업 내에 있는 어떤 전산 자원들이 보통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웹서버였을 때는 그게 몇백만 원이니까 상관없었다가 이게 이제 몇천만 원짜리 혹은 한 대당 지금 10억이에요. 이제 B300 기존 같은 경우는 한 대가 9억 5천 정도 합니다. 이거 5개월 전에 5.5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서 좋은데, 좋아요. 여러분이 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개인한테 좋은 일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사야 되는 가격이 그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뿐만 아니라 GPU 가격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러니까 6개월 전만 해도 5.5억이었던 B300 기종이 지금은 사려면 9.5억, 뭐 이것저것 붙이면 10억이 되는 상황. 2배 오른 거죠. 6개월 만입니다. 6개월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한 대의 자산을 회사에 사놓는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몇백만 원짜리 서버 산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소중하고 기업의 어떤 생사를 좀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드리게 되는 구조예요. 그걸 서버실에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 그 서버실에서 해당 서버가 잘 활용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잘 안 썼어. 그럼 이건 다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이제 저희 회사와 똑같습니다. 이제 GPU 서버가 꽤 많고 그 서버들을 누가 쓰고 있는데 기존 거 잘 쓰고 있어?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누구 줬고 어디 연구팀한테 줬고 이거 어떻게 줬고 했어 이렇게 해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는 그 연구팀에서 실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동표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팀 단위로 나눠주는 것까지는 이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팀에서 잘 쓰고 있는지는 다시 리서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리서처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안 쓴다고 하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져가거나 되팔거나 뭐 다른 팀 주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연구가 또 필요해서 GPU 서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8개월이 걸리거나 아니면 다른 팀 쓰니까 너네는 지금 못 쓰겠다라고 하거나 하니까 안 주고 일단 버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잠깐 이번 주 안 썼는데 다음 주부터 쓸 겁니다. 갑자기 쓸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GPU 자원은 한 번 주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정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모니터링하는 툴이 필요했고, 이렇게 한눈에 몇 대가 지금 활용 중이고 할당이 아예 안 된 게 얼마고 할당됐는데 사용률이 높은지 안 됐는지도 계속 보는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 만들어서 썼는데, 요거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다른 회사에서도 혹은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품화로 전환을 시켰어요. 말씀드렸죠. 사용 현황이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자원 분배, 그러니까 우는 팀한테 더 주는 거죠. 그리고 힘이 더 센 뭐 부서장이 있거나 뭐 이제 말을 잘하는 팀장이 있는데 먼저 더 나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AI 기업은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학교거나 어디 뭘까요? 어디 뭐 AI 학습 센터라든지 어디 교육기관이나 이러면 엔지니어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 교육은 AI 교육을 또 빼놓고 할 수는 없어서 이런 AI 전산 자원들을 자꾸 도입하는 추세이고, 근데 도입은 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까지 같이 도입하지는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로 빌려주면 한 번 빌려주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그 다음 손님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어쨌든 빨리 시트를 갈고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 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환경으로 새 거네 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게 인프라 엔지니어인 거예요. 근데 그 인프라 엔지니어가 매번 이걸 하고 있다면 서버가 늘어날수록 계속 인프라 엔지니어가 더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1억, 2억 되는 서버 자원, 뭐 혹은 5억, 10억 되는 자원도 물론 비싼데 인프라 엔지니어 인건비도 꽤 비쌉니다.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늘어나기 시작하면 나가야 되는 금액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상황 등록하고 다시 수거했다가 얼마 썼는지 보고 다른 사람 빌려주고 다시 수거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과정들을 빨리 자동화해서 엔지니어가 아예 없어도 되게끔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인 부분이 됐고, 저희는 그런 걸 그 소프트웨어에 계속 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몇 프로 활용이 되고 얼마나 그 팀이 뭐 어떤 담당자가 뭘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느 팀한테는 어느 정도 자원을 줘야겠다 이런 것들 주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자동으로 리포팅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여기에 굳이 들어올 필요 없고요. 관리자만 들어와서 이걸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각자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특정 서버 안에서 그 서버는 CPU, GPU, RAM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 보고 그걸 통계적으로 내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자동으로 다 이제 수집하고 구성할 때 그때 경영자가 안심하고 아 그래 많이들 쓰고 있구나 GPU 서버를 더 사줘야겠다 이게 내가 돈을 더 벌어서라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판단들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신뢰가 없어서 못 사주는 거거든요. 야, 진짜 쓰는 거 맞아? 야 A팀한테 줬던 지난달에 사준 거 잘 쓰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만 하거든요 서로.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원장의 과정들을 투명하게 보면 지금 누가 비어있고 누구한테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사용되는 거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저희 쪽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낸 게 지금 자원을 A 연구자, B 연구자 이렇게 주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거 말고 아예 안 주고 이쪽에 갖고 있는데 얘들이 돌리려고 하는 작업을 작업 단위로 나눠가지고 스케줄을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우리가 100명한테 서버를 1명 줬다가 2명 줬다가 3명 줬다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작업이라고 하면 내가 돌려야 되는 작업의 개수를 우리 쪽에 보내고 이 공용호의 서버는 스케줄에 맞춰서 A가 다 돌면 그 다음 B 돌리고 B 다 돌면 C 돌리고 이건 이제 누구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거나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게 예전에 답답했던 부분은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언제쯤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대학원의 사례라고 보면 그 랩장님부터 시작해서 박사, 석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쯤 있다 합시다. 그러면 카톡에서 계속 야 지금 A 서버 누가 돌리냐? 뭐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짬이 높을수록 박사님이 지금 쓰셔야 되는데 그럼 돌리다가 꺼야 되는 거잖아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작업을 올려놓고 순서대로 먼저 올린 사람 순서대로 돌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구조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용량을 가시화하고 실시간으로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해야 될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자체적인 GPU 서버에 대한 운영 관리가 훨씬 손쉬워진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모든 얘기의 어떤 과정 지금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 뭐냐면 새로 살 필요 없다. 새로 사기 전에 내부에 있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을 이렇게도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가 해요. 근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보통 내가 AWS도 쓰는데 뭐 카카오 클라우드 같이 쓰고 뭐 이런 정도를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인프라들을 아까 썼잖아요. 그 이제 대학원실에서 어떤 GPU 서버가 한 두세 대 있는데 그걸 이제 내부에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어떤 세미나가 있거나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한 일주일 정도 더 써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서버를 사가지고 꼽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부 인프라에다 플러스로 외부 클라우드 자원을 잠깐 임시적으로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자원 따로 있고 클라우드 거 자원 따로 있고 이거를 통합해서 같이 쓰겠다.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겠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버 등록 시에 내 서버들도 있지만 AWS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나 이런 것들도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누가 쓰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다를 같이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쓰기 쉽게 이렇게 여러 클라우드를 써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쪽 포인트였고요. 요 기업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 교육 같은, 그러니까 대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내에 있는 전문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집체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헤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대기업의 어떤 형태인데, 그런 연구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원은 계속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은 똑같은 문제죠. 이제 여러 손님들이 오시는데 방은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 연구소에서 담당자들이 그것만 하고 있기에는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비용도 비싸고 자기가 원래 교육해야 되는 거랑 별개의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해서 실제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좀 도움드렸던 사례고, 이게 올해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였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뭐냐? 우리 회사 자원을 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들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산실을 클라우드처럼 바꿔주는 일. 그걸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플러스 하나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게 우리 회사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클라우드 자원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한다.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부터는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혹시 바이브 코딩 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작년 정도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챗GPT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뭐 질문도 던지고 답변도 받고 이런 형태 LLM에서 머물렀는데, 그때도 에이전틱 AI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사람들이 뭐 아직 거기까지는 뭐 이제 체감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보면 저희 회사에 첫 번째 개발자분들이 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코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I가 코딩을 하고 개발자는 그걸 검수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두 번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지 않아요. 디자이너도 AI한테 디자인을 시켜놓고 자기가 검수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기획 관리자도 기획 관리를 하지 않아요.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그것도 AI한테 지시하고 AI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AI를 마치 조수로 두고 자기는 이제 주임 대리관인데 이미 자기는 과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이제 주임 대리인 AI 에이전트들이 동작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학생이라면 신규로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왔고 위에 좋은 팀장님이 나한테 이제 업무 디렉션도 하고 그걸 내가 이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그 팀장님이 잘했다고도 하고 뭐 혹은 뭐 이렇게 잘 챙겨주고 뭐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 과장이 돼야 돼요. 타이틀은 신입으로 달고 있는데 사원으로 분명히 달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일은 과장으로 시작하는 느낌인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에이전트들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걸로 일을 해야 되는 사회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팀장님들이 첫 번째 신입사원을 받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그 특정 학교에 그 여름방학 인턴십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 그걸 인터뷰를 또 하고 있고 한데, 회사에서는 청년 채용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이제 할당을 해놓은 것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뭐 학생을 이제 인턴십을 시키면 25%뭐 벤efit을 주겠다 뭐 이런저런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세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기존에 이제 GPU 서버를 사달라고 할 때 왜 그랬냐면 우리가 AI 모델을 만들겠다, 학습, 트레이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자체적인 모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모델 경쟁의 시대를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오픈 AI가 시작했듯이 우리 회사도 그걸 시작하면 오픈 AI 비슷하게 뭐 어떤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AI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였고,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안 되겠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고 그룹, 오픈 AI, 뭐 클로드 이런 정도 되는 회사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그걸 쓰는 정도에서 만족하자로 모두 다 이제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지? 뭐 그 AI 모델들 가지고 우리 쪽에서 조금만 튜닝해서 잘 쓸 수 없을까? 이쪽으로 이제 추론,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추론의 세계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트레이닝에 매달리는 거는 이제 연구소나 어떤 특수 목적적인 어떤 기업 기관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고 대부분 이제 추론의 세계로 갔습니다. 추론의 세계는 이제 젠슨 형이 지난달에 한 얘기인데요. 이제 만약에 직원별로 자기 연봉의 절반만큼 토큰에 쓰지 않고 있다면 나는 정말 걱정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 내년 정도 일어나면 거의 들어가질 것 같아요. 연봉이 6천이면 2,500만 원 정도 연에 토큰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한 사람당 지금 우리가 저희 회사가 50명 있다 했잖아요. 50명당 한 명당 2천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이게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 정도 금액을 내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그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 이 구조 내에서 AI 기업도 서비스 기업도 클라우드 기업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용을 계속 올릴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29달러짜리 챗GPT 답변에 만족하지만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초창기 개발자 290달러 월에 이런 거를 이제 몰래 쓰거든요. 왜냐면 퍼포먼스가 더 잘 나니까 자기가 그걸 결제해서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끊으면 자기 퍼포먼스가 갑자기 떨어지고 자기가 코딩을 직접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얘가 훨씬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회사에서 사달라. 그런 비용들 다 회사에서 내달라고 해요. 회사에서 안 내줄 수가 없는 게 그래? 회사에서 내줘서 그렇게 퍼포먼스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논리는 뭐냐면 팀장님부터 이제 대리분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은 신입사원을 안 뽑아주셔도 되니까 토큰 비용을 결제해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신입사원 뽑으면 못해서 3, 4천만 원 드는 거 아니냐. 그 비용을 토큰 비용으로 주시면 우리 팀에서 그걸 쓰겠다. 사람 말고 토큰 줘.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고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회사가 또 성장하려면 이렇게 다 가는 게 맞아 하면서 이제 약간 갸우뚱하는데 아무튼 요즘은 그 토큰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 토큰 비용이 290달러를 한 달에 한 명당 결제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290달러짜리 결제를 해줘도 그 특정 한도가 있고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빨리 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화만 한다면 마치 이제 구글 검색처럼 LLM하고 그냥 채팅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얘한테 뭘 시키잖아요. 얘한테 뭐 보고서를 시키고 그 다음 발표 자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을 만들려고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얘 4일, 뭐 14일, 뭐 20일 이렇게도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비용은 계속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게 어디서 똑같냐면 GPU 서버 관리 누가 하고 있지의 문제랑 동일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기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 회사 GPU는 도대체 누가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보고 싶은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회사의 토큰들은 누가 쓰고 있는 거야를 볼 수밖에 없고 관리자 입장에서 그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토큰을 더 줘야 돼. 뭐 누가 쓰고 있지, 누가 안 쓰고 있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금 올해 얘기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올해 얘기들이에요. 그것도 2분기,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지금 얘기들이고 요거 만드는 거 다 AI로 만들었어요. 토큰 써가지고 돌린 거예요. 개발자들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기획적으로 인사이트가 겹치면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하면 그거를 이제 개발자들하고 논의해가지고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개발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형상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고 정리하고 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그냥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뭐 그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매주 나오고 매주 업데이트돼요. 이것들 다 팔로우하기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금 120종 정도의 모델을 연동해놨어요. 그리고 새로 모델이 나오면 당일날 그 모델이 다 확장되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만큼 내는 구조로 돼 있고 뭐 자체적인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한글 파일 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모델들을 개발할 때도 쓸 수 있고 뭐 디자인할 때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넘어갈게요. 통합 관리할 수 있고 관리자 모드들인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회사들이 이제 에이전트와 토큰에 대한 비용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예전에 GPU 서버를 관리했던 거는
AI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연구소의 개념이었는데, 근데 에이전트와 토큰을 관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모든 회사들의 범용적인 문제가 되어갈 거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정도까지가 이제 올해 있었던 에이전트인 거예요. 이건 이제 내년에 발생될 얘기를 한 가지 더 준비해 왔어요. 마지막인데, 토큰 팩토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젠슨 황이 강연을 막 하는데 거기서 주요한 키워드로 들어온 게 이제 토큰 팩토리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토큰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은 앞으로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토큰 팩토리, 토큰 이코노미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컨셉추얼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아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고 해서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노출은 안 됐는데 젠슨 황이 주장한 이 토큰 팩토리 이 개념이 굉장히 AI 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무슨 얘기했죠? 이제 GPU 서버 사고 뭐 토큰 막 사가지고 뭐 이제 그 에이전트 돌리고 이런 얘기였잖아요. 다 돈 쓰는 얘기잖아요. 저희 기업 입장에서 다 돈을 쓰는 얘기인데 토큰 팩토리는 이제 돈 버는 얘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특정한 AI 모델을 뭐 아까 취업 상담 AI라고 할게요. 이걸 지금 우리 회사에 서비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딘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올려서 놓으면 다른 사업자들 뭐 이런 여러 사업자들이 우리 쪽 모델을 쓰는 만큼 제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 모델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장될 거고 그 데이터 센터에 GPU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GPU 서버 위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좋은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전트 모델을 올려놓고 다른 사용자들이 그 에이전트를 쓸 때마다 나한테 과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게 토큰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GPU 서버를 사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걸 대규모로 사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젠슨 황의 논리고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혹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천에도 꽤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신규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꽤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져가는 제조업 자리에 다시 데이터 센터 건물을 놓고 전력을 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은 대체로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일단 서버를 놓을 공간을 팔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로 연결했고, 그 다음 전기를 공급해 줬잖아요. 그 이 비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상면 비용, 뭐 전력 비용 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하고 동일해요. 그냥 건물 지어놓고 거기다가 서버를 놓으면 놓는 공간과 전력과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서 돈을 내라고 해요. 임대비를 내라고 해요. 이제 굉장히 단순한 비즈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죠. 하나를 지을 때 꽤 많은 돈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그 데이터 센터 사업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DC 뭐 이런 용어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그 공간과 전력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GPU들도 잔뜩 보유해 놓고 있고 그 GPU 위에다가 어떤 특정 서비스들을 올려서 파는 것까지를 모두 포괄하게 된다. 즉 예전에 데이터 센터가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사업자였다면 이제 AIDC는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클라우드 사업처럼 전환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전환되는 거의 주요한 포인트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를 해서 사용자들을 모집해서 돈을 번다면 여기서는 토큰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토큰 팩토리가 되고 토큰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 토큰을 사서 가져가는 것마다 비용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제조업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개념입니다. 혹시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왜냐면 저는 비즈니스 용어로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토큰 팩토리에서 토큰을 생산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용어를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이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큰 공장이고 그 큰 공장에서 토큰이라는 게 만들어서 판매될 거고 사람들이 그걸 사면서 너네한테 돈을 줄 거야 라는 굉장히 단순한 로직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한 경제적 용어입니다.
기술적 용어는 별개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 토큰 팩토리를 작게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젠스왕이 얘기한 건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지, 어마어마한 뭐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뭐 오픈 AI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데다 쓸만한 토큰 팩토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픈 AI가 토큰 팩토리를 만들고 오픈 AI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그 데이터 센터에 사용료를 내는 거랑 거의 같은 거죠. 이제 근데 한국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AIDC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소형 데이터 센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기업은 포터블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그 트레일러 컨테이너 아시죠? 이제 컨테이너 그 안에다가 서버들을 넣고 돌아다니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한 쪽도 있고요. 어쨌든 요지는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고 토큰 팩토리를 직접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를 사람이 또 관리할 거야? 요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관리하거나 자동화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마 미래 방향성에서 맞겠다 싶어서 이것도 엔지니어를 안 쓰고 에이전트를 써서 관리하게끔 만드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 기업, 에이전트 기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 공간에 대한 사업자까지 모두 모여가지고 이 토큰 팩토리 사업을 위해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임대사업자만 건물 임대사업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 에이전트 기업 모델 만드시는 분만 하시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계속 모이면 점차 좀 큰 단위의 그러니까 메가 컴퍼니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AIC는 점진적인 M&A 통해서 메가 컴퍼니를 계속 만드는 구조로 갈 거라고 보고요. 미국은 이미 각각의 한계의 낱개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회사들이 되어버렸죠. 국내도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5가지 개념, 워크로드를 줄이기 위한 5가지 개념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행해 왔었던 한 서너 가지의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건을 더 사서 엔비디아 GPU를 더 사서 무언가 효율화하는 거 말고 다른 형태의 기존에 있었던 유휴 장비로 활용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장비의 효율성을 더 높이거나 가시성을 더 높이거나 에이전트로 바꿔서 활용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먼저 해보는 게 이 워크로드 비용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좋은 방법과 어프로치 아니겠느냐. 물론 돈이 많은 기업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나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에 대한 사용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를 조금씩 더 해나가야 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회사가 자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토큰 팩토리를 구축해서 자기네 토큰이 판매되는 것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는 게 지금의 현황이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